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냉장고 안에 사과 한 개가 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오늘 아침에도 건강을 위해 사과를 한 조각 깎아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사과는 오랜 세월 동안 건강을 상징하는 과일로 우리 곁에 있어 왔습니다. 달콤하고 아삭한 그 한 입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게 해준다고 믿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불편하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사과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사과를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느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드시느냐입니다. 특히 60세가 넘으신 분들에게는 이 차이가 단순한 소화 문제가 아니라 신장 건강 전체를 뒤흔드는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수십 년간 건강하게 살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신장 수치가 나빠지고 있는 어르신들이 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 그 조용하고도 치명적인 원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최태원 박사입니다. 신장 건강과 노년기 식습관의 관계를 오랫동안 연구해 왔으며, 오늘은 그 연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집에서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단 오늘 드리는 내용은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미 신장질환이나 만성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 식습관을 조정하셔야 합니다. 이 점을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 강낭콩 모양의 장기가 두 개 있습니다. 바로 신장, 우리가 흔히 콩팥이라고 부르는 장기입니다. 신장은 하루에 무려 180리터가 넘는 혈액을 여과하면서 노폐물은 소변으로 내보내고 깨끗한 피는 다시 몸 전체로 돌려보냅니다. 이 작은 장기가 쉬지 않고 이 일을 해낸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신장에는 아주 독특하고도 위험한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침묵하는 장기라는 점입니다. 신장 기능이 절반 이상 손실되어도 특별한 통증이나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피로감이나 소변 변화가 생기지만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고 지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 질환은 발견되었을 때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은 자연적으로 조금씩 감소합니다. 의학적으로 40대 이후부터 매년 약 1% 정도 신장의 역과 기능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노화 과정입니다. 이것 자체는 질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된 식습관이 이 자연적인 감소 속도를 몇 배나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신장이 젊은 시절보다 훨씬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같은 음식 조합이라도 훨씬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음식 조합은 냉장고를 열면 바로 눈에 보이는 아주 평범하고 친숙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사과와 함께 만날 때 노화된 신장에 예상보다 훨씬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조합들입니다. 물론 이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해롭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신장 기능, 섭취량, 빈도 등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합의 원리를 이해하시면 훨씬 더 현명한 식습관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 가지 조합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해야 할 조합은 바로 사과와 차가운 우유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우유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한 좋은 식품입니다. 특히 뼈 건강이 걱정되시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우유는 중요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문제는 차가운 우유를 공복 상태에서 사과와 함께 드실 때 위장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64세 박수진 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진 님은 평소 건강에 매우 신경을 쓰시는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냉장고에서 우유 한 팩을 꺼내 사과 한 개와 함께 드시는 것이 10년 넘게 이어온 아침 루틴이었습니다. 칼슘으로 뼈를 지키고 사과로 혈관을 맑게 한다는 믿음이 있으셨죠? 처음에는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침마다 속이 살살 아프고 화장실을 자주 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박수진 님은 단순히 위장이 예민해졌나 보다 하고 넘기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정기 건강 검진에서 신장 기능 수치가 이전보다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으셨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위장은 소화를 위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공복 상태의 아침에는 위장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이때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차가운 우유가 들어오면 위장 내부 온도가 급격히 낮아집니다. 우리 몸은 이 차가운 자극에 반응하여 위장 근육이 빠르게 수축하거나 내용물을 빠르게 내려보내려는 반응을 일으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인 락타아제가 감소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이 경우 우유 속 유당이 소장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대장에서 발효되면서 복통과 설사를 일으킵니다. 설사는 단순히 배가 아프고 불편한 것 이상의 문제입니다. 설사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 몸에서는 수분과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이 빠르게 손실됩니다. 한 번의 설사로도 수백 밀리리터의 수분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매일 아침 반복된다면 몸은 만성적인 경미한 탈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수적입니다. 혈액 속에 수분이 충분할 때는 신장의 미세한 모세혈관을 통해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면서 노폐물이 효과적으로 걸러집니다. 하지만 탈수 상태에서는 혈액이 농축되고 점성이 높아집니다. 이 끈적해진 혈액이 신장의 미세혈관을 통과하려면 훨씬 더 큰 압력이 필요하고, 이것이 신장에 지속적인 부담을 줍니다. 이런 상황이 수년간 매일 반복된다면 신장 세포들이 조금씩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박수진님은 이후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고 사과와의 섭취 간격을 두시는 방법으로 식습관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생활화하신 결과 다음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유를 드실 때는 전자레인지에 약 1분 정도 데워 미지근하게 만들어 드시거나 실온에 꺼내 두셨다가 드십시오. 또한 사과와 우유를 함께 드실 때는 사과를 먼저 드시고 위장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 30분에서 1시간 뒤에 우유를 따로 드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복 상태에서 차가운 음료를 급하게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위장 건강과 나아가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의미 있는 도움이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매일 아침 사과와 차가운 우유를 함께 드셨던 기억이 나신다면 오늘부터 우유를 데워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 주의해야 할 조합은 사과와 커피를 함께 드시는 아침 습관입니다. 커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음료 중 하나입니다. 은퇴 후 아침 햇살을 받으며 커피 한 잔을 즐기는 시간은 많은 분들에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기도 하죠. 사과 한 조각에 따뜻한 커피 한 잔, 얼마나 우아한 아침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이 조합이 신장에 예상보다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2세 오미란님은 20년 가까이 이 아침 루틴을 지키셨습니다. 매일 아침 사과를 한 조각 드시고 블랙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하루를 여는 의식이었습니다. 건강 음식인 사과에 항산화 효능이 있는 커피라면 더없이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이유 모를 극심한 피로감이 찾아왔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온몸이 무거운 느낌이 지속되었습니다. 피부는 건조해지고 어지럼증도 생겼습니다. 병원을 찾아 혈액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과 관련된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낮아져 있었습니다. 오미라님은 크게 당황하셨습니다. 술도 담배도 하지 않고 매일 건강한 음식을 먹었는데 왜 신장이 나빠졌냐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원인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뇨작용과 수분 균형입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신장에서 수분 재흡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소변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쉽게 말해 커피를 마시면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되고 그만큼 몸 밖으로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한 잔의 커피로 약 250ml 이상의 수분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사과에는 칼륨이 비교적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수분의 균형을 조절하는 중요한 미네랄이지만 과도하게 섭취되거나 이미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신장이 처리해야 할 부담이 늘어납니다. 아침 공복 상태는 이미 수면 중에 수분이 일부 손실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뇨작용이 있는 커피와 사과를 동시에 드시면 몸의 수분 손실이 보충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매일 20년간 반복되었다면 만성적인 경미한 탈수 상태가 신장에 누적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오해를 바로잡아 드려야 합니다. 커피는 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를 마셨으니 수분을 충분히 보충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카페인의 이뇨 효과 때문에 커피는 섭취한 양보다 더 많은 수분을 몸 밖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커피를 마신 후에는 반드시 물을 따로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미라님은 이후 사과와 커피의 섭취 시간을 분리하고 커피를 마신 후에는 반드시 물 한두 잔을 추가로 마시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또한 하루 물 섭취량을 의식적으로 늘리셨습니다. 이러한 변화 이후 피로감과 어지럼증이 많이 줄었고 다음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실천 방법입니다. 아침에 사과를 드셨다면 커피는 최소 한두 시간 후에 드시거나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신 후에는 반드시 물 한 컵에서 두 컵을 추가로 마셔서 부족한 수분을 채워 주십시오. 하루 전체의 수분 섭취량도 의식적으로 챙기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에게는 하루 약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 섭취가 권장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와 활동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담당 의사 선생님과 적절한 수분 섭취량에 대해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에 아름다운 커피 습관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물과 함께 그리고 사과와의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신다면 훨씬 신장에 부담이 덜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고 계신 조합입니다. 바로 짠 음식을 드신 직후 입가심으로 사과를 드시는 습관입니다. 한국의 밥상에는 젓갈, 장아찌, 된장찌개, 김치 등 나트륨이 풍부한 음식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짭짤한 밥상 끝에 달콤한 사과 한 조각이 올라오는 것은 정말 자연스러운 풍경이죠. 많은 분들이 사과가 짠 음식 후에 나트륨을 씻어내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사과의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돕는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부산에 사시는 67세 정수경님의 이야기입니다. 정수경님은 평생 젓갈과 짭짤한 반찬을 즐기셨습니다. 오징어 젓갈, 명란젓, 된장찌개가 없으면 밥이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실 정도셨습니다. 그리고 식사 끝에는 늘 사과 몇 조각을 드셨습니다. 짜게 먹은 것을 사과가 중화해 줄 거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혈압이 조금씩 올라가고 발목이 붓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 수치도 주의 관찰 범위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정수경님은 몸에 좋은 사과를 매일 드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으셨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나트륨이 몸속에 들어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야 합니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혈액 내 나트륨 농도가 높아집니다. 우리 몸은 삼투압 원리에 따라 이 높아진 나트륨 농도를 희석시키기 위해 혈관 안으로 수분을 끌어당깁니다. 이 때문에 혈액량이 증가하고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혈액량이 늘어나면 신장으로 흐르는 혈액도 많아지고 신장은 더 많은 역과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 자체로도 신장에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이 상태에서 사과의 과당이 빠르게 혈중으로 흡수되면 혈당이 상승하고 인슐린 분비가 이루어집니다. 높은 나트륨 부하로 인해 이미 압박을 받고 있는 신장의 미세 혈관에 혈당 변화까지 더해지면 신장이 동시에 처리해야 할 변수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특히 혈압이 높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 또는 신장 기능이 이미 어느 정도 저하된 분들에게는 이 조합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과의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돕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매우 많은 양의 나트륨이 들어온 상태에서는 칼륨만으로 그 균형을 되찾기에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사과가 해결사가 되기보다 신장이 처리해야 할 또 하나의 부담이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수경님은 이후 나트륨 섭취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식습관을 바꾸셨습니다. 젓갈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국물을 적게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짠 음식을 드신 날에는 식사 후 바로 사과를 드시지 않고 물을 충분히 마신 후 한두 시간 뒤에 사과를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물 섭취를 의식적으로 늘리셨습니다. 그 결과 다음 건강검진에서 혈압 수치와 신장 기능 수치 모두 이전보다 안정적인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실천 방법입니다. 젓갈이나 된장찌개, 장아찌 등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드신 날에는 식사 직후 바로 사과를 드시지 마시고 물을 한두 잔 마신 뒤 한두 시간의 간격을 두고 사과를 드십시오. 그리고 평소 나트륨 섭취 자체를 줄이는 것이 신장 건강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국물을 반만 드시고 짠 반찬의 양을 조금씩 줄여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신장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세 가지 주의해야 할 조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차가운 우유, 커피, 그리고 짠 음식. 이 세 가지와 사과의 조합이 신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원리를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신장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일상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며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천 방법은 매일 아침 첫 소변 색깔을 확인하는 10초 루틴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서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도 신장과 수분 상태를 간단히 파악하는 데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소변 색깔은 신체의 수분 상태와 일부 신장 기능의 변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침 첫 소변은 수면 중 수분 손실로 인해 하루 중 가장 농축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시간대의 소변보다 조금 더 진한 노란색을 띠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 색깔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현재 몸의 수분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맑고 연한 노란색이라면 수분 섭취가 충분한 좋은 상태입니다. 짙은 노란색이나 호박색에 가까운 색이라면 수분 섭취가 부족할 수 있으니 물을 의식적으로 더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탁하거나 갈색에 가까운 색이 며칠 이상 지속된다면 이는 전문의 진찰이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붉은색이 섞여 있거나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품이 생긴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붉은 소변은 신장 또는 요로 어딘가에서 출혈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을 나타내며, 거품 소변이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는 것은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는 단백뇨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즉시 전문의를 만나셔야 하는 경고 신호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66세 한지연님은 이 10초 루틴 덕분에 신장 이상을 초기에 발견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소변색이 평소와 달리 탁하고 거품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 며칠 더 관찰하다가 계속되자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에 이상 신호가 있었지만 초기에 발견된 덕분에 적절한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수치를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만약 계속 넘겼다면 훨씬 더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었을 겁니다. 소변 색깔 확인은 진단 도구가 아닙니다. 색깔 하나만으로 질환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변화를 조기에 인지하고 병원을 찾게 해주는 일상의 레이더 역할을 해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매일 아침 10초만 투자하십시오. 이 작은 관심이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지키는데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천 방법은 사과를 올바른 방법으로 세척하는 것입니다. 사과 껍질에는 펙틴, 식이섬유, 폴리페놀 등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많은 건강 전문가들이 사과를 껍질째 드시도록 권장합니다. 하지만 사과는 재배 과정에서 다양한 농약이 사용될 수 있으며 이 잔류 농약이 껍질 표면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잔류 농약이 지속적으로 섭취되면 신장을 포함한 여러 장기의 해독 부담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흐르는 물에 손으로 몇 초 문질러 씻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잔류 농약을 충분히 제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더 효과적인 세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먼저 흐르는 물에 사과를 30초 이상 손으로 꼼꼼히 문질러 씻어 표면의 먼지와 이물질을 1차로 제거합니다. 2단계, 넉넉한 그릇에 물을 채우고 식초를 2큰술 넣은 뒤 사과를 2분에서 3분간 담가둡니다. 식초의 산성 성분이 껍질 표면에 부착된 일부 농약 성분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베이킹소다를 한 숟가락 녹인 물에 담가두는 방법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3단계, 다시 흐르는 물에 충분히 헹구어내면 식초 냄새도 사라지고 표면의 잔류 물질도 상당 부분 제거됩니다. 이 세 단계를 통해 사과 껍질의 잔류 농약을 훨씬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신장이 불필요한 화학 물질을 처리하는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68세 김명숙님은 사과를 항상 껍질째 드셨지만 대충 물에 씻어 드셨습니다. 신장 수치에 이상이 발견된 이후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식습관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셨는데, 세척 방법 개선을 포함한 여러 생활 습관 변화를 함께 실천하신 후 정기 검진에서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김명숙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과를 씻는 방법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다고요.
물론 다른 생활 습관 변화도 함께 이루어진 덕분이겠지만 올바른 세척 습관이 그중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귀담아 들으셔야 할 주의사항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나이, 기저질환,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적절한 식습관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만성 콩팥병 3기 이상으로 진단받으신 분들, 혈중 칼륨 수치가 높아 관련 약물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사과 섭취 자체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여 혈중 칼륨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심장 리듬에 영향을 미쳐 부정맥이나 심각한 심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과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께 적절한 섭취량에 대해 상담하셔야 합니다. 만약 의사 선생님께서 소량의 사과는 괜찮다고 하신다면 다음 방법을 참고하십시오. 껍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과육을 작게 잘라 미지근한 물에 2시간 정도 담갔다가 드시면 칼륨 함량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반드시 의료진의 지도해 실천하셔야 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과의 과당은 혈당을 비교적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식사 직후보다는 식후 2시간 정도가 지난 뒤 사과 반 개 정도를 소량씩 나누어 드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담당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신 후 개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혈압 약이나 당뇨약 또는 신장 관련 약물을 처방받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절대로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줄이지 마십시오. 사과를 포함한 어떤 식품도 처방받은 의약품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식이 관리와 약물 치료는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이지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의 처방과 지도를 항상 최우선으로 따르시고 식습관 변화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먼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십시오. 신장 건강을 위해 가장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물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꾸준히 마시는 것이 신장 건강의 기본입니다. 단,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 수분 섭취량을 의사와 상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권장합니다. 국물을 줄이고 짠 음식의 양을 조금씩 줄여가는 노력이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신장은 침묵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정기검진을 통해 신장 기능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받으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넷째,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정 음식만 집중적으로 드시거나 반대로 특정 음식을 완전히 피하는 것보다 다양한 식품을 균형 있게 드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신장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다섯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적절한 유산소 운동은 혈압을 조절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신장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시작하기보다는 걷기부터 시작하여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과는 건강에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신장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기에는 사과를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느냐, 그리고 어떤 상태에서 드시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차가운 우유와 함께 공복에 드실 때 위장 자극과 수분 손실에 주의하시고, 커피와 함께 드실 때는 충분한 물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짠 음식과 함께 드실 때는 나트륨 부하가 높은 상황에서 과당까지 더해지는 조합에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소변 색깔을 10초간 확인하는 습관과 사과를 식초 세척하는 3단계 방법을 실천해 보십시오. 무엇보다 신장 건강에 가장 중요한 열쇠는 정기적인 검진과 담당 의사 선생님과의 꾸준한 상담입니다. 아무리 좋은 건강 정보도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의료 전문가의 판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여러분의 몸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신장을 위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실 차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 변화가 10년, 20년 후에 건강한 삶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밥 한 끼를 웃으며 나누는 그 소중한 일상을 오래오래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눠주시고 신장 건강에 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꼭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으셔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고 건강하십시오.